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국민라디오 정오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정부의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한 경제부처 정책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 심의에 착수합니다. 한국이 중국, 일본과의 3국 정상회담을 올해 10월 상반기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중국과 일본의 의향을 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 들어 6월까지 거친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 정오뉴스입니다. 먼저 정치부문 뉴스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정부의 201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한 경제부처 정책 질의를 실시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세수 결선과 법인세 인상 문제 등에 대해서 집중 질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야당이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재벌개혁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결위는 지난 18일부터 19일 이틀간 종합질의를 마쳤으며 이날 경제부처 질의에 이어 21일에는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 심의에 착수합니다. 이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전체 회의에서 심 의원 징계 요구안을 상정한 뒤 자문위에 30일 이내인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애초 자문위 첫 회의는 내달 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자문위는 사안의 심각성과 악화된 여론을 감안해 예상보다 신속하게 첫 회의 일정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 유보를 소수 강경파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 등을 언급한 뒤 지금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제도약을 위한 노동개혁에 반대하고 비협조로 일관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임금 피크제에 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의 묘약이 아니고 정리해고, 임금 삭감의 수단으로 이용돼 중년 고령 자영업자의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서민과 중산층의 빈곤을 절정에 이르게 만들 빈곤 피크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으로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사회적 대타협을 견인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한국노총의 노사정의 복구 결정 유보와 관련해 한국노총의 일부 과격 분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 여당 대표가 노사 갈등을 부채질하며 노사정 대타협에 찬물을 끼얹고 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독자정부 입법을 시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이 중국, 일본과의 3국 정상회담을 올해 10월 상반기 한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중국과 일본의 의향을 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오늘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11월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자 회의 등 국제회의에 앞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이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으로 이어가겠다는 생각도 지니고 있으며 한중일 정상회담에 맞춰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면 한국 내에서 외교 의례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마이니치는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합니다. 한 의원은 2007년 3월에서 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부문 뉴스입니다. 올 들어 6월까지 거친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7월 세수부터 중동호흡기 증후군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중국 경제 여건 변화 및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변수들이 영향을 미쳐 하반기부터는 세금 들어오는 속도가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펴낸 8월 월간 재정 동향을 보면 올해 1월에서 6월 국세 수입은 106조 6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 2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한국의 주거 행복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OECD 지역별 웰빙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주거 점수는 10점 만점에 2.6점으로 전체 회원국 가운데 25위였습니다. OECD는 34개 회원국의 국가 지역별로 1인당 방 개수를 따져 주거 웰빙 점수를 산출했습니다. 주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10점을 받은 캐나다였으며 미국, 호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와 경제계가 오늘 한국노총에 조속한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단체 재계는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의 주재로 정경련 회관에서 노동시장 개혁 관련 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차관은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 엔화 약세, 내수 침체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렵다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산그룹이 국내 주요 그룹 중에서 가장 빨리 모든 계열사에 대한 임금 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했습니다. 중공업 등 제조업 위주로 노조의 입김이 센 두산그룹의 이 같은 발빠른 움직임은 다른 대기업들이 조속히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두산 관계자는 아직 적용이 안 된 소수 계열사 역시 이미 임금 피크제 합의를 이룬 상태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두산은 전 사업장에 걸쳐 임금 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재택 산후조리 서비스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의 수혜 대상이 2배로 확대됩니다. 민간 산후조리원 입소 비용도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앞으로 출산을 한 여성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9월 발표할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부문 소식입니다. 작년 11월 치러진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 영어, 수학 상위권을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가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2015학년도 수능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어, 영어, 수학에서 1, 2등급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고등학교에 일반고는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충남 공주시에 있는 한일고만 4위에 이름을 올렸고 나머지 9개 교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로 채워졌습니다.
변호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칠석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도 영서지방은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한때 비가 오겠고 충청 남북도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엔 남부 전역으로 비가 확대돼 밤까지 오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잠시 그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등 기초연금 시행 1년 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총 3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기초연금 부당수급액은 총 36억 247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재산 내역을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해 수급자로 잘못 선정된 사람들이 받아간 기초연금액이 21억 657만 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소방관이 소화전 등이 설치된 장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서 직접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은 법적 요건인 9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차 정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으로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에 출전한 한국 윈드서핑 선수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AP통신에 따르면 한국 요트 윈드서핑 국가대표 조원우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과나바라만에서 경기를 하다가 고열, 탈수, 구토, 두통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현지에서는 13일부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의 요트 종목 테스트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통신은 조원우가 이번 테스트 이벤트에서 공식적으로 병에 걸린 4명의 선수 중 1명이라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올 시즌 팀 최다인 6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힘겹게 5위를 지키던 한화는 기아 타이거즈에 밀려 6위로 떨어졌고 어제 경기 뒤에는 기아에 2게임 차로 더 밀렸습니다. 한 게임 차로 추격하는 7위 SK 와이번스와 2.5게임 차로 다가온 롯데 자이언츠도 부담스러운 지경입니다. 정규 시즌 35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한화는 올 시즌 가장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스트라이커 웨인 루니가 시즌 개막 후 3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하는 데 대한 비판에 에스턴 빌라전 한 경기에서 못했을 뿐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오늘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에 따르면 루니는 주말 뉴캐슬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루니는 이번 시즌 최전방 공격수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에스턴 빌라전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비리의전을 소화했지만 팀의 연승에도 불구하고 아직 골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루니는 불의회전에서는 좋은 경기를 펼쳤고 한두 골 정도 넣을 수 있었지만 넣지 못했다면서 그렇지만 그게 축구라고 말하면서 팀이 이겨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